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한국남부발전 발전기계 그 지원자인데요. 이 한국남부발전 하면은 당연하게 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공기업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우리 선생님께서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공기업이죠. 공기업이고 이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들을 생산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공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계 쪽 출신자들이나 아니면 전기 쪽 출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LNG 이제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남부발전이 굉장히 좀 능력이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라틴 아메리카처럼 이런 어떤 LNG 가격이 싼 그런 지역에서 그 플랜트를 운영해주고 건설해주는 그런 해외 사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생산해내는 곳이고 또 공기업인 만큼 인재상도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인재를 좀 선호하나요? 요즘 공기업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진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전문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전문 인재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글로벌해야 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되면서 자기의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창조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은행원 느낌이네요, 은행원. 은행원 느낌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여기 뒤에 보면 다 전문인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비 운영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발전기기인데요. 좀 어떤 자질을 좀 갖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설비에 대한 운영 업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설비 설계에 대한 그런 이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경험들도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우선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농구와 바둑입니다. 전공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3.71점입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가지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00, 토익스피킹이 150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요. 2015 동구 캡스톤 디자인 밸류업 경진대회 대상을 총장상을 수상을 했고요. 대단한 거요? 네, 대한적십자사 우수단원 총재 표창. 높네. 그리고 다련장 점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심지어 주는 상이거든요. 그렇군요. 대내 활동은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 2년 부장 업무를 1년간 했고요.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이네이블 주식회사에서 6개월간 기술 개발팀에서 전동 휠체어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공이 그 기계로봇 에너지 공학과.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인 것 같긴 한데 기계 발전 분야를 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관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수상 경력이 참 많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 정도의 수상 있는 지원자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2년 부장까지 했거든요.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경력도 굉장히 눈에 띄고 어제는 멘토님께서 오늘 지원자 프로필을 보고 좀 특별한 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졸업을 2016년 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백기를 무엇으로 채웠을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언어에 대한 점수가 높다는 것은 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어에 대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금은 좀 나중에 면접에서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남부발전 기계발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예. 한국남부발전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한국남부발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연계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500자. 네, 일단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좀 묻고 있는데 500자 이내에 써야 된다니까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원자의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국남부발전의 000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지원자의 소제목을 조금 저는 이상하게 볼 수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이렇게 이름 넘는 것들은 식상하죠. 네. 네, 취업을 부탁해 유재환. 네. 약간 이러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뭔가 자기의 의도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는 헤드라인을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용도 애매하면 안 될 텐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고마워요. 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땡땡땡.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소속감을 주는 회사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직원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이 강한 소속감을 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남부발전의 발전 설비 신뢰도는 99.97%로 글로벌 1위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둘째, 칠레, 켈라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남부발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셋째,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풍력발전 분야에서 풍력발전기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남부발전은 강점인 발전 설비 신뢰도 강화에 계속 힘써 해외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입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여 발전 설비 신뢰도 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외에도 발전소의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한국 남부발전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좀 관련한 지원 동기를 쓰긴 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쓴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소재와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자, 일단은 이 친구는 회사 선택의 기준을 강한 소속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속감. 그 소속감에 대한 내용과 밑에 서술된 내용이 뭐 일치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는 역할, 뭐 앞으로 남부발전이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발전 설비 신뢰도 강화에 계속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이 친구가 썼던 것처럼 99.97%로 글로벌 1위 수준인데 여기서 발전 설비를 좀 더 뭐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풍력 발전이 들어갔으면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풍력 발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회사에 대한 내용만 나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좀 언밸런스한 그런 지원 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남들과 달리 특별한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500자. 500자. 전문성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거냐를 좀 물어봤는데 네.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다소 요지를 좀 벗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소제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까지 발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예. 네. 뭐 의도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소제목 쓸 때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약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뭐 3가지 노력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지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 제품과 장치에 관한 지식이나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인에이블이라는 기업에서 기술팀 인턴으로 일하면서 전동 휠체어 개발에 힘썼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품들을 분해해보면서 여러 기계 장치들에 대한 분석 능력과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남부발전에서 근무하면서 도움은 되겠지만 발전 설비에 관한 지식이나 발전 공정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 일반 기계기사 공부를 통해 발전 공정 중에 쓰이는 기계공학적 지식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는 좀 더 발전 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교육 중 기계 배관 엔지니어 과정을 이수하며 발전 계통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한 노력들을 물었는데요. 전동 휠체어 개발 경험은 좀 남다른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뭐 특별한 노력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면에서 자기가 전동 휠체어를 개발했던 그런 경험을 작성하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근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전문성과 태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여러 기계 장치들에 대한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도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동 휠체어 개발을 통해서 어떤 뭐 설계적인 역량을 어떻게 길러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설계 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왔다라는 그런 전문적인 스킬 부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직 또는 집단 생활 중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500자. 500자. 네. 타인과의 협력 관계를 묻고 있는데요. 네. 주인공의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동아리의 회원을 15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다. 사실 동아리 관련한 그 경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 네. 선생님께서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뭐 소제목 작성하는 방법에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명에서 130명이라는 어떤 네. 숫자적인 표현을 넣어서 네. 자기 어떤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썼던 점에서는 물론 동아리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예상은 가지만 좀 네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소제목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로. 네, 일단 소제목은 무난한 평이고요.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의 회원을 15명에서 130명으로 늘리다. 군 전역 후 존폐 위기를 거론하던 RCY 봉사 동아리를 회원들과 합심하여 일으켜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동아리는 예전과 달리 회원 수가 줄어들어 있었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동아리의 회장이 되어 회원들과 함께 포스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체육대회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기존 회원들과 신입 회원들의 친밀도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이외에도 저는 회장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협력하고 중구청, 필동 요양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동아리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동아리의 15명이었던 회원을 130명으로 늘릴 수 있었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확보를 동아리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소재는 사실 좀 흔한 소재이긴 한데 공기업 채용인 만큼 이 봉사와 관계기관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인상적인 느낌을 네네. 좀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항목의 경우에는 그 NCS 그 역량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능력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문제 해결 과정대로 쓴 건 잘 썼어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잘 쓰고 있는데 네. 좀 다만 아쉬운 것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혼자 다 했어요. 네, 뭐 홍보도 펼치고 협력 관계도 자기가 매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본인 혼자 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들과 어떻게 업무들을 구분하고 팀의 규칙을 어떻게 세워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팀원들 간의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서 이런 조율된 방향으로서 팀의 목표 달성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팀원들 간의 협력 관계가 되게 서술이 돼야 되는데 네. 자기 혼자 다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팀워크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협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500자. 예, 일단은 남들이 쉽게 하지 않은 그런 도전과 성과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거 찾기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동 휠체어 개발을 통해 얻은 값진 성취감. 오, 네. 좀 네.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소제목이 나왔네요. 그렇죠. 내용이 어떨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동 휠체어 개발을 통해 얻은 값진 성취감. 대학 시절 졸업 프로젝트로 전동 휠체어 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전동 휠체어는 3개월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완성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며 아이템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변에 만류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취감이 더욱 클 것 같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에 학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비용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추가 비용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다짐으로 교내 벤처 소셜 기업들에게 접촉하였고 이네이블이라는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 휠체어 개발을 주어진 시간에 완성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안 될 것이라 체념하기보다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고 노력하자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전동 휠체어 개발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네네. 일단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잘 쓴 것 같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지라도 좀 더 산학 협력과 관련된 연계들을 많이 찾아서 뭐 했던 과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뭔가를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항목의 의도대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볼게요. 네.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성장 또는 발전을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만큼 또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법을 알게 해준 서울지사 임원 활동. 앞서 일단 프로필에서 봤잖아요. 그 네. 수상 경력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소제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소제목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네. 이 친구가 소통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딱 감이 오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5번 항목에서 의도하는 방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제목만 봤을 때. 네, 그럼 내용을 더 보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이 참 궁금해지는 소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법을 알게 해준 서울지사 임원 활동.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할 줄 아는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 능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에 대한적십자사의 서울지사 임원직에 도전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는 1년 동안 20여 개가 넘는 대학의 연합 봉사활동을 주관했고 매달 대한적십자사의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예산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꽃동네,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봉사하는 학생, 대한적십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상자인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는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발전소 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문제 대처 방안, 노하우 등을 저만의 업무 노트에 기록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장 발판으로 삼아 하루빨리 발전소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다른 경험인 건 맞는데 이 스스로의 변화를 주도한 경험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생각이 네네. 드는 건 의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소통이라는 게 되게 뭐랄까 굉장히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좀 추상적으로 변해지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역량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은 도전할 줄 알고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은 다 소통으로 쓰고 있으니까 앞에 첫째 줄은 있으나 마나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서 뭐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부터는 솔직히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소통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자기 혁신적인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남부발전 기계발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 이 한국남부발전에 직접 견학을 가봐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상 경력도 많고 네. 뭐 활동한 경력들도 좋은 소재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 한국남부발전소를 접하고 있다는 기분이 좀 들거든요. 직접 견학을 해서 생생하게 본인이 겪고 느낀 그 직무와 연관도를 좀 더 자소서에 녹여내면 좀 더 살아있는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한 씨는요? 저는 약간 이런 단어 떠오르는데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 전체 소제목들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비해서 어떤 거는 조금 소제목과 관련했을 때 좀 많이 내용이 부실한 것도 있었고 다른 내용인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 쓴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소제목이 너무 좋은데 비해서 글을 못 쓸 친구가 아닌데 이게 글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는 약간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네.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는 네. 공기업이니까 NCS 유형의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자기개발에 관련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기개발에 관련된 거면 자기개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알고 써야 되는데 네. 그냥 이 항목만 생각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거죠. 내용에 보이는 부분만. 그래서 재환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NCS는 그 지역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항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기초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네. 자기소개를 작성해 보시면 올바른 방향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작성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2016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현재 1년 동안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학식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취업을 빨리 서두르지 않고 왜 책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읽었죠? 제 나이가 아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제가 하고 싶었던 독서에 조금 더 집중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가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네. 평생을 거쳐서 읽을 수 있는 건데 꼭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읽어야만 됐습니까? 그것은 회사를 다니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그거는 핑계라고 보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제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재한 씨한테는 제가 혼내는 것처럼 예, 아닙니다. 예. 질문하게 되는데 예. 아직 공백기에 대한 질문들은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공백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취업도 어렵다고 예. 하죠. 그다음에 이제 졸업여행도 많이 해서 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공백기는 네.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공백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빠른 취업을 할 수도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네. 뭔가 내가 이 과정에서 뭔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취업을 좀 뒤로 미루고 어떤 것들을 먼저 준비해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1년이라고 한 사이에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 했니?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뭐 여행 다녔어요. 뭐 책을 좀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뭔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백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1년간의 공백기를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서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동 휠체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들의 만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설득했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네. 본인은 그럼 이런 팀원들의 만류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일단은 졸업 과제로서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기 전에 세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예. 팀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도 좀 귀 기울여 보이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 전동 휠체어 말고 어떤 것들이 좋을지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했고 각각의 제시한 대안들 중에서 고민 끝에 그래도 결국 전동 휠체어 개발 프로젝트가 가장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팀원들의 모두의 공감하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대생이라고 할지라도 설득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설득력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거나 운영할 때 그분들을 설득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설득을 잘하려면 NCS에서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해 주거나 그다음에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로 상대방을 설득하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경험 면접, 역량 면접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예. 경험을 물어보고 꼬리 질문을 통해서 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파악해보고 설득 능력 파악해보고 팀워크도 파악해보고 뭐 다양한 어떤 꼬리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한 경우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종교 관련된 동아리도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예. 네. 다만 이제 방향성을 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종교 동아리 활동하면서 기획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신앙의 잘 발전을 지향이라. 위해서 뭐 약간 그런 식의 표현들만 안 쓰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 안에서 했던 활동들을 적는 것은 크게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불교인 사람을 전도시켰다. 뭐 이런 그런 스님을 얘기들을 전도시켰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전력회사 그 지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전력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남부발전, 동부발전, 뭐 동서발전, 뭐 한수원 등등 다양한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요. 예. 뭐 각각 회사들의 특징과 그다음에 역량을 좀 잘 파악하셔서 그 회사에 맞게끔 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설비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지만 특히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전력 시설들이 잘못 관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과 관련된 역량 또 안전 관련된 교육 관련된 뭐 그런 교육을 좀 이수하거나 뭐 산업기사 같은 거 관련된 자격증 좀 취득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남부발전 기계발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취업 등록에 뛰어든 여러분 아직도 스펙 앞에 좌절하고 있다고요? 아니! 자격 미달, 탈락, 불합격 소식 아직도 채용 공고만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취준생을 위한 신개념 프로젝트 셀프 경매 나를 팝니다! 왜 이렇게 저를 못 건드려서 안달이 났어요? 좀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취업하면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 뭐냐면 뭐예요? 그 이렇게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가 명함을 이렇게 쓱 누구한테요? 아무데나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명함 또는 사원증 떨어뜨린 거 주워가지고 아 이거 혹시 주인 아니시면 이렇게 연락 오는 게 있대요. 그거 오해받아요. 그왜 오토바이에서 뭐 홍보하시는 분들 날라오면서 쫙 이렇게 이마에 꽂잖아요. 이렇게 이마에 탕 이렇게 꽂잖아요. 꽂혀봤어요? 약간 꽂힌 것 같고 명석 씨는 뭐 해보고 저 싶어요? 약간 비슷해요. 그쵸? 저는 점심시간에 사원증 이렇게 목에 매달고 딱 이러고 나 여기 다닌다. 여기 있잖아요. 목에, 나 여기 목걸이에. 다닌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하나 들고. 아, 그럼요. 목걸이 이렇게 딱 네.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죠. 저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 있죠? 네.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 본인이 번 네. 돈으로. 네. 취준생이 꿈꾸는 직장 생활만의 로망.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4위부터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명함 교환입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있다니까? 진짜요? 네. 그리고 사실 명함 교환은 네. 저처럼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린 거 말고 명함에 대한 로망이라는 뜻일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명함이 생겨서 네. 이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줄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런 그쵸. 느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회사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누구다. 3위 자, 발표해 3위. 주시죠. 네, 여성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대요. 뭘까? 책상 꾸미기. 사무실에 네. 자기 머그컵 가지고 그 머그컵. 가고 맞아. 가습기 조그만 거 가져가고 이런 거 그렇죠. 원하시는 거. 그런가 봐요. 네, 2위 알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2위. 24.1%의 지지를 받은 국내 및 해외 출장입니다. 출장. 출장 로망 있어요. 맞죠? 로망이 있어요? 네, 로망 있어요. 뭔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척 언니가 해외로 나 출장 갔다 올게 딱 하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넓게 이랬어요? 캐리어 이렇게 딱 질질질질 끌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뭐 하나씩 그렇죠. 그쵸? 선물. 선물. 그런 게 좀 있죠. 그쵸. 미나 씨도 이런 게 있어요? 뭐가요? 출장에 대한 로망. 별로 없는데. 아, 그래요? 피곤할 것 같아요. 비행기 아, 타고 맞아. 이러면은. 네. 저는 로망은 아니고요. 자, 1위 알겠습니다. 갈까요? 자, 1위. 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사원증 걸고 다니기. 의외로 많네요. 맞추셨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거. 이렇게 회사 이렇게 이름이 쫙 깔려져 있는 걸린. H사, S사. 아무래도 소속감을 딱 이제 목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느낌에서 그런가 봐요. 또 이런 게 또 맞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어서 빨리 일자리가 진짜 많이 늘어나서 네. 이런 로망들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네. 이제 저희를 나를 믿고요? 팝니다. 저희를 믿고 나를 팝니다를 당당하게 찾아온 또 학생이 있어요. 오.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민우 학생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네. 아이돌 같다, 머리가.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막 꿈을 찾아 쫓아가고 있는 강남대학교에 재학하는 25살 김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직장 생활에서 꿈꾸는 로망을 먼저 알아봤잖아요. 네. 혹시 민우 학생은 이런 로망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있죠. 오! 이제 저는 이제 야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이 다 꺼져 있고 네. 저 혼자 스탠드를 켜놓고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면은 이제 뭐 이제 유리에서 이제 야경도 보면서 고민하는. 와, 이분이 거의 천상 지금 천상 직장인이네요. 일단 야근부터 생각을 하는군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회사가 내 거다. 그럼요. 이 로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직업이나 뭐 직군 어떤 건가요? 이제 직업은 이제 마케터인데 이제 회사를 정하진 않았고 이제 나와 같이 동반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같이 성장하는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은 민우 군을 위해서 네. 좋은 말씀 해주실 오늘의 또 멘토님 모셔봐야죠. 네. 네,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민혁 취업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회사마다 마케팅 전쟁이라고 할 만큼 진짜 치열한 부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를 했을 때 마케팅 지원 직무 분야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진짜 그쵸. 경쟁률도 그럼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 맞죠? 맞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 덕후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공모전 준비하고 아, 홍보대사 맞아요. 하고 관련 경험 쌓고 경험이 장난 아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운 직무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준비해서 향후에 마케팅 직무로 합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한때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도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마케팅, 영업직 차이점이 뭔지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연관된 직무는 맞는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케팅은 영업은 보통 파는 것이고 네.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 민우 학생에게 이런 마케터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셀프 경매 나를 팝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또 제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도 마케팅 직무 역량 5를 5. 네, 준비를 기대되네요. 했습니다. 첫 번째 역량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역량, 바로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네. 분석력.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 가장 어려운 역량이죠. 그래서 마케터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품 기획이거든요. 말 그대로 시장이라든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는 우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중요한 자질을 우리 민우 군이 갖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일단 영상을 준비를 해왔어요. 나를 표현하는 15글자. 오, 15글자. 공유 같네요. 생각할 시간은 공유요? 3분 진짜 공유하셨나요? 공장이. 파일 공유. 네. 공유보다 저승사자. 오, 이동윤. 모자만 쓰면 뭐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근데 저거 할 때 사실 좀 어려웠죠. 네. 원래 뭔가를 생각해내는 게 진짜 가장 어려운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띄어쓰기도 포함합니다. 네. 근데 진짜 차분하시네요. 완전.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기 때문에 어떤 말 했을지 궁금하네요. 봐야 됩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인데 볼 때마다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 뭐라고 적었나요? 당신만의 맞춤형 공급자입니다. 오! 왜 15자를 선택했냐고 하면 일단 맞춤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맞춰서 나왔으니까 그 편안하게 맞춰주는 일이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잘하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신만의 맞춤형 공급자입니다 라는 15자를 선택했습니다. 공급자. 네. 공급자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제 과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공급자, 수요자 이런 거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도 무엇을 공급하는 거에서 맞춤형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는 확실히 전달이 잘 그래서 맞춤형 쿠폰을 팔기로 한 건가 봐요? 약간 저를 가장 많이 곁에서 지켜본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카페 점장 분이신데 5월 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막 들어가고. 우와! 우와. 오! 결혼식 당일 걱정을 덜어드릴 제가 맞춤형 쿠폰을 팔러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1년 동안 일한 곳인데 제가 알바하던 때 인형을 넣어둔 건데 되게 이쁘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접 넣었는데 네. 우와! 컵이 허전해가지고 컵이 허전해서 지금은 하는 곳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그만둔 지 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팝니다 해서 미션이 있는데 맞춤형 쿠폰을 파는 거예요. 네. 사주실 건가요? 사드려야죠. 맞춤형 쿠폰은 결혼식 당일날 저를 하루 종일 이용해도 되는 겁니다. 네. 가격은 얼마에 사주실 건가요? 5만 원에 팔까요? 되게 많이 채워주네요. 제 가치가 5만 원이나 되나요? 감사해요. 네, 5만 원에 사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쿠폰을 사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그 날에 되게 네. 처리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대요. 네, 맞아요. 그럼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맞춤형이 맞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옆에서 곁에서 지켜봐 주셨는데 네. 할 말씀 없으신가요? 저의 좋은 점, 장점. 맡은 일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죠. 예.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도 열심히 했고. 카메라 앞이라고 되게 좋은 말만 해주셨는데 되게 많이 혼났어요. 보통 아르바이트 끝나고 그때 인연을 쭉 이어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그걸 이어갔어요? 그 연락을? 그냥 이제 집 앞이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리고 인사하고? 네, 인사도 드리고 이제 필요하실 때 좀 부르시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도와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계속 관계를 유지한 거죠. 되게 예쁘다. 관계 형성에 대한 분이 탁월하다. 사실 방금은 타겟팅 영업을 사실 마케팅보다는 영업 관점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대량 생산 혹은 말 그대로 제품화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올해 한 해 뭐 결혼하는 뭐 인구가 뭐 30만 쌍?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또 하겠다 뭐 그런 계획까지 뒀었으면은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까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기획 자체는 굉장히 네. 훌륭하고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저희 민우군의 분석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제작진 여러분이 무엇을 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나를 팝니다잖아요. 네. 그쵸? 이 미션은 너를 팝니다. 너요? 너를? 너를 팝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분을 만나실 때 친구분들한테 자주 듣는 장단점 장단점. 친구분이 말해줘도 돼요. 네. 네. 장점 활발하다, 단점 활발하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있다. 장점, 단점. 장점, 잘 웃는다. 단점, 너무 크게 웃는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장점인 것들을 생각해서 그게 좀 과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랑 이렇게 대화 잘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럼요. 가장 안 좋은 단점 어떤? 섬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져요. 네. 허술하다. 허강이다. 잘 넘어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절대 못 해요. 되게 웃긴 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질까? 이게 도대체 단점을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지. 네, 안녕하세요. 나를 팝니다의 쇼호스트 김민우입니다. 알아보시죠. 네, 제가 오늘 팔려고 온 상품은 안 사요, 안 사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너무 사고 싶지 않게 자꾸 표정을 지어가지고. 나는 펫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저는 나는 패. 네, 이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20대, 10대 또 이제 뭐 주민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일단 활용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항상 집에만 있고 스트레스도 막 쌓일 텐데 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펫을 이용해서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밥만 잘 주면 됩니다. 네. 일단 장점은 활발합니다. 아주 우울할 때 이제 주변에서 활발하게 해주는 해피바이러스라고 하죠. 해피바이러스 이제 막 터트려 줄 수 있고요. 이 물건 대단하네. 네, 대단합니다. 네. 또 밥만 잘 주면 이렇게 아주 잘 따라다닙니다.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잘 찾아 먹어요.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품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이 피부 보십시오. 정말 우유빛깔 피부 이런 비결을 아무한테서나 얻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 지금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가릴 것 없이 당장 이번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피부 비결이 뭔가요? 3층에 계신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 네. 자 그리고 지금 운전면허가 몇 점이죠? 예, 1종 보통입니다. 1등 보통. 네. 자 중국어 가능하시죠? 예, 조금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大家好，不要看我. 무슨 뜻인가요? 나 보지 말라고. 안 봐도 되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수량이 있으시죠? 주량이요? 소주 한 2병 정도 먹어요. 소주 2병. 요 정도면 뭐가 괜찮아? 그 정도면 같이 술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취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데려다 줄 수 있을 만큼의 주량이기 때문에 자 지금 소주 땡기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팔 물건. 자, 우리 여기 비밀스럽게 마련되어 있는 이 물건. 자, 3분 랜덤 여자친구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울어주면 그때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자, 보시죠. 자, 애교 여자친구 갑니다. 자, 애교 부려. 아, 이거 보세요. 애교 여자친구 갖고. 자, 섹시한 여자친구 가겠습니다. 섹시한 여자친구. 네, 섹시한 여자친구. 자, 세 번째. 청순한 여자친구. 청순한 여자친구.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간과하시면 안 될 게 이렇게 3개 말고도 더 많은데 이 여자친구 화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네. 왜 요즘 여자친구가 너무 바가지 긁고 이러면 너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때려도 화를 안 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때려도 화를 안 내고 정말 요즘 남자들 살기 힘든 사회에서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3분 랜덤 여자친구 저기요. 이거 보세요. 웃음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자친구 한번 구매해 보시죠. 네. 와.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럼 저희가 이제 각자를 팔아봤잖아요. 전체적으로 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민우 군이 제일 먼저 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초롱 씨한테만 한 거예요. 차라리 명석 씨한테도 질문해보고 미나 씨한테도 질문을 해서 과연 초롱 씨가 모르는 어떠한 장점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집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상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향후에 이제 보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 역량에서 첫 번째 역량인 분석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가 끝났죠. 이제 첫 번째였어요. 거의 끝날 시간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역량입니다. 무엇인가요? 네, 바로 두 번째 역량은요. 네.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음. 사실 마케팅은요, 전략이라고 딱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단계에서 마케터가 개입을 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이 상품을 어떤 걸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품이 어떠한 유통 경로를 거쳐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까지 가는지 그러한 판매 전략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가격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뭐 싸면 산다고 해서 가성비라고 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마케터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 가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말 전략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네요. 평소에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뭐 되게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어떨 때? 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축구할 때 좀 그래요? 전략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축구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공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하거든요. 잘하세요? 그럼 네. 미드필더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경기 조율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전략이 필요한데 저 퀴즈 내신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조율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공이 없을 때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략인데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에 파악하느냐가 축구 관련 그 멘토님 오신 거 같아요. 지금 말투가 되게 비슷했어요. 네, 지금. 그러네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민우군이 네, 얼마나 실생활에서 전략적인지 또 미션을 하나 드렸죠. 네. 네. 어떤 미션이었어요? 이거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네, 살 쪽쪽 빠지셨다고. 네. 좀 빠지셨네요. 10,000원으로 일주일 버티기인데 아, 요즘에 옛날 10,000원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10,000원으로 소주도 못 사. 네. 사먹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분 지금 이미지 세탁하시려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000원으로 일주일 버티기. 힘들어이 아니라. 10,000원의 행복. 약속이 이번 주에 없으니까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얘도 제외. 지금 시간이 4시예요. 4시니까 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한 5시쯤에 먹거든요, 저녁을. 근데 오늘은
집에 밥이 없어요. 아, 지금 밥이 없어서.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오늘따라 제가 다 나가지고 밥이 고민해서 방법을 하나 냈는데 근데 되게 제가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미션을 해본 빵과 것 커피를 같구나. 얻어먹고 그게 그쵸? 여기 어디에요? 그 아르바이트. 네, 제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남 알바생이 등장했습니다. 따뜻한 거 드릴까요? 아, 이게 되게 좋다. 알바했던 곳이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내가 돈 필요할 때 급하게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일단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알바생이 다 차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근데 어떻게 또 기회가 닿았네. 아니, 그냥 쳐서 도와달라고. 드릴까요? 근무를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머리를 쓰다듬는데 여기까지. 거의 뭐 연예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르바이트 할 때 저런 모자 쓰는 거 불편한데 위생을 위해서 머리카락 적으면 안 되니까. 잘 어울려요. 사실 항상 아르바이트 일하고 얻은 지금 식사를 얻은 거 피입니다. 네. 아 정말? 혹시 주문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얻은 거예요? 네, 2시간 정도. 2시간 하고? 네. 와, 커피 한 잔. 근데 너 맛있다. 조금 마음이 아프다. 2시간이나 일했는데 빵 먹고 커피 먹는 게. 맛있겠다. 조금 좋아하고. 마음 아파서 그럼 제가 뭐가 될까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안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안 들려서 일단 여기서 제가 한 입만을 할 거예요. 한 입만. 국밥이랑 될지 모르겠는데 딱 한 입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딱 혼자 들어간 거. 아니요, 세 분인데 촬영을 거부하셔서 여기서 하필 제가 떠놓고 혼자서는 잘 먹어. 아, 저게 한 입만 찬스 하고 있는 거. 밥 사고 아 멋있고 많이 정말? 그게 뭐예요? 뼈장국. 고기구나. 네, 고기랑 아, 고기 고추. 오늘 점심 끝났습니다. 그 달을 믿으면 돈이 굳는다. 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원래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갔겠는데 10,000원의 행복 때문에 오, 교통비는 제외해 주신다고 하니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있구나. 오늘은 버스가 없는 시간인가. 이걸 타고 집 근처까지 가서 좀 더 걸어야 집에 갈 수 있는데 네, 내렸습니다. 이제 집까지 걸어가면 되는데요. 날이 따뜻해서 진짜 다행입니다. 사람 한 명 없는데 이렇게 걷는 것도 나름 운치 있고 좋네요. 여기까지? 10,000원을 생각보다 일주일 안에 나눠서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직접 해보니까? 10,000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돈은 다 10,000원 네.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하나도 안 썼다고요? 이게 교통비랑 그 제가 일해서 먹은 건 제외라고 하셔서 월화수는 제가 그 서부터즈 나가는 거에서 활동하면서 공짜로 점심이 제공돼서 그것만 먹고 1일 1식? 아침밥은 집에서 제외해 주신다고 해서 아침밥을 그렇군요. 일단 전략적 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자원,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내 외부 자원들, 그리고 단계별로 이루어야 되는 목적, 목표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보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본인이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결국 밖에 일을 해서 거기서 오는 돈으로 뭘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뭐 안쓰러워서 일단은 뭐 잘했다라고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말 그대로 더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그 계획을 정말로 세밀하게 짜되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거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보완할까 그런 다음 단계 스텝까지도 준비를 해놓으면 더 치밀하게 이런 전략적 사고를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뭐 혹시 뭐 더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또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밥을 먹는 걸 갖고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게 조금 민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행동 하나에서만 이 역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행동에서 이런 역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민우 군이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활동을 할 때 어떠한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런 전략적 사고를 많이 보여주려고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역량이 좀 더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살아야 되나요? 네, 일주일. 교통비는 어떻게 돼요? 교통비는 빼드리겠습니다. 또 빼주시는 거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도전. 저만 하는 건가요? 이것도 먹어도 되나요? 네. 오. 아 근데 잠깐만. 왜요? 개인기 하나 보여줘요. 개인기. 안 먹어. 왜? 너네 그랬으면 안 됐어. 와 이거 인정.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뒤에는 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 아직까지. 내가 잡아.